1번은 166쪽에 있고 그대로 그냥 박스를 머리에다 넣도록 하십시오. 이 조합설 민가 신청 시에는 시장, 군수 등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 그때 인가 신청서에 따른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죠. 그 동의요건이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이고요. 마지막은 재개발이죠. 이때 재개발도 보죠. 마지막 재개발은 4, 3, 2, 1 이렇게 암기하세요. 토지동 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를 얻어서 시정사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한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공동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이 확정될 수가 있어요. 그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인 정비에 포함됐다면 그쪽 아닌 지역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4, 3, 3, 2. 4, 3, 3, 2. 토지 건축물 소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근데 두 번째 점,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이 10동이 있다면 그 단지 내 공동택 각 동별은 구분수 얼마,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는 4, 3, 4, 3. 전체 구분소자도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에 해당의 토지 소유 동의받아서 시정수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인가. 자, 그 수치 좀 꼭 어려움이 있더라도 암기를 하시고 8번 들어갑니다. 8번은 우리 요약지 166쪽, 167쪽 있는데 이 조금 전에 동의자 수 봤잖아요. 면적, 총수 이런 거. 토지동 소자 4분의 3 동의받고 토지 면적 2분의 3 동의받아서 재개발 조합 설명과 신청이라 그런 게 있는데 이 동의자 수 계산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할 때에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있어요. 근데 그자가 동일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공유자를 여러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동 소유로 산정할 것.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인데 여기 보니까 집원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토지 지상권자가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네요. 5번지까지 있다 할까? 이렇게 있는데 1번지 땅도 A하고 A 동생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1번지 땅 위에 건물도 A하고 A 동생이 공동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뭐 아버지한테 통째로 상속받았나. 그리고 여기 5번지 땅도 A하고 A 동생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 위에 건물도 있는데 A하고 A 동생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같은 형제가 공유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땅도 건물도 가지고 있죠. 공유자가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같은 사람. 4번 땅도 A 형제가 가지고 있네요. 사업장 이렇게 A 형제가 공유로 지금 땅은 3필지, 건물은 2동 가지고 있어. 그쵸? 그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그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해서 인가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인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할 때 지금 이 사업장 안에 같은 사람인 공유자가 여러 개의 필지, 여러 개의 건축물 가지고 있어도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A하고 A 형제는 몇 명으로 계산한다고? 한 명.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이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동 소유자로 계산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2번지 땅. 2번지 땅은 바로 이렇게
B가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그의 C한테 지상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 땅은 소유자가 B고 그의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 B하고 C는 각각 토지 등 소유자 계산을 한 명 한 명에서 인정할까? 두 명 중 대표하는 한 명만을 인정할까? 그래, B, C 중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을 토지 등 소유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관리청 각각을 토지 등 소유로 계산하면 된다. 여기 보니까 여기 6번지하고 그 다음에 7번지 땅도 있는데 이 소유자 보니까 토지가 있는데 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 대전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국유지라고 하고 이건 공유라고 그래. 이때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관리청 이것도 한 명으로 계산하고 이것도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네? 자, 국공유지 관리청을 각각 한 명 한 명으로 인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 사업장에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바로 한 명만을 토지 등 소유로 계산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거 보니까 이거 공유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자 D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D1, D2 이렇게 해서 삼형제가 공유하고 있어. 또 건물도 역시 똑같아. T 삼형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T 삼형제는 6명으로 계산한다. 6명이 아니라 그냥 한 명으로 계산해 버린다. 한 명.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또 이것도 알아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사업장 안에 보시다시피 이것이 A가 단독 소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사업장에 한 사람이, 여기에 제일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제일 사람이 여러 필지, 여러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필지수, 건축물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필지수, 건축물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에 만약, 여기 보세요. 이 땅이 토지 소유자는 F고, 건물 소유자는 바로 G예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F란 토지 소유자 한 명, 건축물 소유자도 한 명, 이렇게 따로따로 한 명씩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5번. 이 조합 설립 시 이렇게 동의서 받아가서 인가신한데 인가 신청을 하기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동의서 줬다. 그러면 30일 지나기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창립처를 개최한 후에는 안 되고요. 이때 철회는 서면 처리가 원칙이에요. 동의 철회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의 상대방에게 하나 발송하고 또 하나는 시장수등한테 발송해서 보내죠. 이때 동의 철회 효력 발생 시는 언제일까요? 발송한 날하고 이때 동의를 철회할 때는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서 그래 동의 철회서를 작성한다. 서면을 만든다면 서면. 그래서 동의가 됐든 철회했든 서면 동의요 서면 철회다 이렇게 하셔요. 구도 동의 구도 철회는 안 된다. 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서면을 한다. 이건 기본이고 동의 철회서 작성해서 내용 증명시로 보내죠. 내용 증명시로 보내기 때문에 우측 가서 보내는데 바로 이 똑같은 동의 철회서 4장 만들어 우측 가서 직인 받아가지고 한 장 자기가 보관할 거, 우측에서 보관할 거, 그리고 동의 상대방에게 하나 발송할 거. 관할 시장 군수님이 설립인가 인가권자니까 얘네들이 동의서 첨부해서 인가 신청할 건데 인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시장 군수 등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처리하는 사실을
인분한테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 동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동의 상황들이 발생해. 오늘 그 발송을 했다 합시다. 오늘 7월 30일 날 바로 발생해요. 발생했다면 바로 동의 상대방에는 8월 2일 날 도달했다 하고 시장수에게 그 동의 철회서가 접수됐는데 접수된 사실이 있다면 접수된 사실을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 통보한 날은 8월 1일에 했다 합시다. 이렇게 발송한 날은 7월 30일. 동의 상대방에게 시장수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한 때는 8월 1일.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는 8월 2일. 이런 세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동의 처리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동의 처리 효력. 바로 여기 시장, 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 처리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한 때 하고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 빠른 때. 알죠?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빠른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 168쪽이 있죠? 그래서 그 해설에도 잘 나왔으니까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번 보죠. 9번은 10번으로 대체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반복해서 기출문제인데 10번 이것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 도우자 수 산정 문제죠. 여기에 있는 친구 A가 지금 1번지 4번지 땅하고 4번지에 건물까지가 있는데 A는 한 명으로 계산해야 되죠. A가 지금 여러 필지 여러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례라고 보죠. 그 필지수 건축물사 관계없이 한 명. B, C는 토지 소유자인데 2번지 땅. 그 위에 D한테 지상권을 인정해 있다면 2번지 땅에 토지 소유자 지상권을 대표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B, C, D는 한 명. 3번지 땅은 토지 소유는 F고 그 건물주가 G네. 토지 소유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각각 한 명씩 4명이 넘어가시고 216페이지 바로 조합 설립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164쪽부터 172페까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번 아까 했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뭐까지 마쳐야 조합은 성립된가? 등기. 그래서 하지 않아도 지워버리고 하여야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도자로 수정하고 조합이 성립된다 할 때 성립했다 포인트 적고 성립이 되려면 등기 꼭 해야 한다. 등기 없이는 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2번 조합장이사 감사 임원인데 임원은 겸직 금지되니까 겸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자가 자기 사업장 안에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됐던 자가 다른 데 투자해놨는데 거기서 또 정비사업장 만든다 해서 임원 뽑을 때 가서 출마해서 조합장 이사 감사 해먹을 수 있냐? 안 된다. 없다. 그 조합에 다른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는 것이죠. 3번 아까 했어요. 재건사업은 토지노조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무슨 사업만 이게 가능하다? 재개발사업. 그래서 3번은 없다 그래야 되고 재개발사업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노조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고 4번 무슨 지원을 할 때는 아까 추진에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지원. 그때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맞고 5번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격사유가 5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임되는데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하는 효를 잃는다 일치한다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니까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12번 조합 임원이다 옳은 거 이것은 168쪽하고 171쪽에 있는 건데 자 1번 토지동소자가 100명 미만이면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틀렸어. 조합에는 똥하나 쳐봐요. 조합에는 그 말에 똥을 쳤어. 위를 올려쳤어. 반드시 조합장이사 감사를 둬야 한다. 조합장이사 감사를 둬야 한다. 이유 불문하고 그래 이유를 불문하고 뭐 토지동소자가 몇 명 미만이 어찌고 저찌고 그런 이유 필요 없어. 무조건 반드시 한다. 알겠죠? 그걸 딱 강식해서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고 3번 조합장 밑에다가 이사 써요.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과의 소송에 또 계약 소송 밑에 계약도 써봐요.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기한다.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합니까? 감사. 그래서 이사가 틀렸고. 4번 없다 그런데 있다가 틀려 아까 했고. 5번 조합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틀렸어. 조합장을 제한 그래 포함하여 틀렸죠.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을 제한 조합 임원 하면 바로 임원에다 주고 봐요. 그때 이사감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해설에 셋째 줄 오타가 있으니까 미만이란 말 주시고 이하로 수정하시오. 이하 수정했나요? 자,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를 몇 명 이사로 되냐? 3명.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을 둔다. 이사입니다. 이사. 감사는 1명에서 3명이 하면 두면 되죠. 조합장 1명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아까 했고 넘어가셔서 14번. 14번 보시면 이것은 169쪽에 있고 그 해설 잘 나와 있죠. 임원은 결격사입니다. 조합원은 결격사가 아니고 임원이죠. 임원은 그것도 똥을 임원에 땅을 쳐서 조합장 이사 감사 써놔요. 그래서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그 결격사에 해당하면 되지도 못하고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판명 나면 자동적으로 퇴임 처리되죠. 자, 1번 미피피 될 수 없죠. 2번 복권되지 아니한 자 될 수 없죠. 되면 복권되면 될 수 있고요. 3번 금고하고 마지막에 2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될 수 있어.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죠. 3번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될 수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죠. 5번 정비법을 위반해야 돼. 도로교통법 선거법이 아니라 바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받고 100만 원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꼭 봐주세요. 밑에 해설을 봐봐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도시개발법과 정부법 나오는데 밑에 비교해서 이 내용 중 1번, 2번, 3번, 4번만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5는 아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일 때만 적용된다. 이렇게 헷갈려서 한대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15번. 이것은 우리 요약지 164쪽부터 171쪽까지 있는 상으로서 1번. 대원에는 너무 총회 권한 대행기관 대원 수가 너무 많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조합원이 예컨대 100명이다. 그러면 대원 수는 10명 정도 뽑으면 돼요. 10명. 얼마요? 10명. 그게 10분의 1이거든. 그 10분의 1 이상으로 뽑아도 돼. 10명이라면. 알겠죠? 10명 이상. 10분의 1 이상으로 뽑으면 돼. 그런데 그 10분의 1 이상이 바로 얼마를 넘으면은 바로 그 범위 내에서만 뽑을 수 있느냐? 10분의 1 이상 100명을 넘었다. 즉 조합원 수가 만약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의 10분의 1은 얼마일까? 300명이죠. 300명을 대원 뽑았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이 100명을 넘었잖아요. 100명 넘었죠. 300명이니까. 100명 넘은 경우는 조합원은 10분의 범위에서만 바로 100명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00명 이내까지만 구성할 수 있어요. 대원회를 뽑아주고. 301명 뽑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받으시고 2번 아까 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인 조합장 이사,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인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은 겸직 없다. 그거 겸할 수 없다. 맞고. 2번 사업생세 수립과 변경, 관리청계획 수립 변경 이것은 조합 총회 의결해서 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중대한 건은 3분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도 잘 나오는데 조합 총회 열어서 의결을 하면 조합원이 100명이다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를 개최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중대한 사항은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이 중대한 사항이냐? 창립총회 개최 문제. 창립총회로서 바로 조합장 이사 감사도 뽑고요. 그리고 대원도 선임하고 또 조합 정관도 확정한데 그래서 창립총회 개최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마지막 중에 20% 이상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있고 하셔. 또 사업시행에서 수립 변경, 관리청계 수립 변경 하나 더 추가해봐. 하나 더 추가해서 그걸 중요편에 창립총회 하나,
사업신경에서 수립변경 둘, 관리처분 수립변경 셋, 그 옆에 또 하나 추가해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이번에 우리 정비사업비 200을 쓰자, 이렇게 사용하자, 아니면 그 용도를 좀 바꾸자. 이럴 때는 조합원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직접 20일 이상의 출석을 하고 있다. 4가를 꼬아서 4가.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성립되고 문자로서 꼭 반드시 우리는 정비사업조합이다 라고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 조합에 관하여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우선 처해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거 그따 주고 봐요. 우선 적용 써요. 그래 이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이 법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을 제하고는 무슨 법 갖다 적용하면 되냐? 민법 중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재단법 틀렸죠. 넘어가시고 16번 이 재개발사업조합이다. 틀리는 거 1번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 소유있다. 그래 이렇게 아까 여기 T4명제가 공유로 가지고 있다면 이 공유자 3명을 다 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3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을 인정한다는 것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습니다. 이사 자기를 위한 저가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둬야 한다. 맞습니다. 이상이면 둬야 한다. 100명.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을 공부할 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 대행인 대원을 둘 수 있다. 그거는 50명 둘 수 있다. 이거는 100명 둬야 한다. 4번 맞습니다. 아까 했고 5번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고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 들렸죠. 누구는 아까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 밑에 딱 감사 썼어요. 감사도 이사도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 안 된다? 조합장 된다. 기본이죠. 중요한데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입니다. 넘어가시고 222페이지 18번 18번이면 재개발사업조합이다. 옳은 거 1번 재개발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인가를 받아가야 되겠는데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사 틀렸죠. 누굴까? 시장, 점찍고 군수 등이죠.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어디 복습을 하시면서 오시라 따라오고 계시라 생각하니까 지난주 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을 설립할 때 도시발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바로 토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해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얻어서 정관청에서 인가를 신청할 때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서 들어갈까요? 받아갈까요? 누구한테 신청해서 받아갈까요? 오 그래. 뭐라고요? 지정권자. 와 대단해. 무언법은 지정권이 나온다고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상 설립인가권은 누구다? 지정권자. 여기는 누구다? 시장, 군수 등이다.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이냐? 2번 아까 했죠? 맞아요? 틀려 2번. 왜? 100명이어야 되죠? 둬야 한다. 3번. 이 3번은 우리 요약지 172쪽이 별도로 있는데 이 조합은 자기가 난 상을 정관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이 정관 변경을 의결할 수 있냐? 3분의 2 알아주세요. 맞습니다. 4번은 아까 했죠. 이 조합 이사 대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써놔요. 그리고 밑에 자세히 써놨어요. 해설 봐봐요. 해설. 조합 임원을 조합장이사 감사를 하는데 선임과 해임은 어디에서만 해라? 조합 총회에서만 어마어마 중에 통해서만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원에서는 절대 조합장이사 감사를 해임도
선임도, 해임도 할 수 없다.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시 5번 지문. 아까 했어요. 조합의 이사는 대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이사 밑에다 떴어. 감사도 겸할 수 없다. 조합장은 겸한다. 알죠? 이렇게 어마어마 잘 나와요. 몇 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9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0번은 우리 요약집 156쪽부터 158쪽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단은 공동택 및 단독택을 모두 대상한다. 틀렸어. 공동택부터 모두를 지워버리고 그자에다가 주택단지 내 건축물 그래야 되죠. 주택단지 내 건축. 주택단지 내 건축. 주택단지 내 건축물. 주택단지 내 건축물. 그래서 틀렸고 2번 근데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도 지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시점이면 약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붕괴됐다 그러면 안전진단 시행할 때 그 대상에 취할 수 있어. 2번이 그건데요. 천재 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됐다. 그래서 신속히 붕괴됐다고 하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방권자에다 줄까. 이방권자 인정하는 경우 경자 앞에다 말을 하나 써봐요. 건축물을 이렇게. 그래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을 그 말 하나 써봐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제한다? 제한다. 제외되는 것이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2번 이방권자 정비계 이방권자에게 안전화 실시를 요청한 자는 실시가 결정됐다면 그 비용을 이방권자가 제한하는 기간에다 납부한다. 이것은 없어졌어. 그것다 써놔요. 이거 기출 문제인데 이 규정은 없어졌어요. 폐지됐다. 이 규정은 폐지됐다. 그 다음에 4번은 잘 알아두셔야 돼. 이방권자가 지금 안전단 실시 요청받았어. 요청했다 줄거 봐요. 요청은 그 얼마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냐면은 10분의 이상의 동의로 요청. 얼마 이상의 동의로 요청한다고? 10분의. 그 단지 내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자 10분 이상의 동의로 우리 단지 것 좀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낼 수 있어. 그러면 이방권자는 요청서가 들어가면 사무실에 실시한 드렸어. 실시해야 한다 할 때 하얀다 지워버리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 실시해야 한다 할 때 하얀다 주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누구한테 통보해 준다고요? 요청했던 사람한테. 자,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 내 도로 등 기반서 설치를 위한 바로 토지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다를 지워버리고 대상에서 제한한다. 이다를 지워버리고 대상에서 제한한다. 넘어가셔서 21번. 21번 보면 이것도 156쪽부터 158쪽에 있는 안전진단 문제인데 안전진단 다 옳은 거 1번. 조금 전에 했어요. 안전진단 실시를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주인들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라고 표현되는데 그네들 실시 요청을 이방권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얼마의 동의서 들고 가라고 했습니까? 10분의 1. 요청하려면 10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1 틀렸고 2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에다 체크.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방권자 인정했다 체크. 그랬다면 실시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제외되니까. 그리고 틀렸고 3번 이때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 밑에 들어서 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위에다 하나 써봐.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3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쓸 줄 알겠나요? 모르겠으면 못 받아도 쓰겠으면 책이 있어. 책 157쪽에 있잖아요. 157쪽
그래서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이 자들한테 이방권자한테 의뢰받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자격 기관이 3개 있다 그 말이에요. 3개를 물어봤잖아요. 시험에서. 그래서 누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바로 3개를 자주 읽어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체크했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법적으로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가. 그래서 3번 맞고 4번면 기출문제인데 반복돼서 나왔어요. 정비계 이방권자가 야 붕괴가 될 소지가 있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안전나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얀 다 틀렸고 5번 정비계 이방권자는 안전담에 드는 비용을 원칙으로 부담하지 않는 틀렸어요. 뒤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딱 지워버리고 거기서부터 다 지우고 원칙으로 부담하되 이방권자 부담해야 돼. 행정시서 부담해야 돼. 그래 정비계 이방권자는 원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되 요청에 의해 실시했다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밑에 해설에 그렇게 써놨을 거래요. 써놨죠. 그 해설 잘 읽어두세요. 자 넘어가시고 바로 226페이지 23번 재건축 사업이다. 틀린 거.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좀 체크할 것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2번 봐봐요. 2번 보면 재건축 사업은 시공료를 선정할 때 셋째 줄 언제 선정하냐? 조합설비인가를 받아놓고 거기다 한번 줄 것이고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이해상입찰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몇 명 이하이면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따라 선정할 수 있는가? 100명 이하. 맞고 3번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할 수 있다. 중요하고 4번 재건축 사업자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원은 정비구역의 토지 동소유로서 동의하냐만 된다.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매도 청구한다 한다. 아까 3번에서 봤죠. 5번 아까 했던 겁니다. 5번 왜 틀렸는가 한번 정리해볼까? 틀렸는데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조합설비인가를 시장소한테 받으려고 할 때 주택단지, 공동택이 있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이 10동 있다면 각 동별은 구분수자 얼마의 동에서 받아야 한다? 가반수하고 2분의 1상은 달라요.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2분의 1은 5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반수는 5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가반수가 나올 때는 가반수가 나와야 되지 2분의 3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와자도 놓쳐서 안 되고 동시권이죠. 주택단지 전체가 나오면 4343 가반수 그럼 틀리고 4343 맞습니다. 뒤에는 맞는데 2분의 3만 수정하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228쪽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시면 자 재개발사업과 재건사업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인데 틀린 거 1번 이 관할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등은요 그 사업들이 말이죠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사업입니다. 원래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자에 대해서 하잖아요. 때로는 재개발사업은 토해동호 소유자가 직접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이 말이죠 지연되고 있어요. 아니면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해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네요. 그럴 때 직접 시장수 등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등장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아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를 야 네가 가서 사업해버려 라고 지정개발자 보낼 수도 있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신 보내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문은 잘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 등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법적으로. 시장 군수 등도 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시행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뭐 이런 표현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맞습니다. 아까 했고요. 3번도 했습니다. 정변에. 4번 조합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정부 간의 토지 등서로서 조합 설립 시 동일부를 불문하고 당연 조합이 된다. 틀렸죠. 두 가지 조합 다 똑같이 공통으로 정된 아니죠. 1번, 2번, 3번은 공통으로 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4번은 달라요. 이 4번은 무슨 조합에만 적용되냐? 재개발 사업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4번은 무슨 사업할 때만 적용되느냐? 재개발 사업할 때만.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 적용상이 아니에요. 아까 재건축 사업 조합은 바로 성립되면 누가 조합이 되냐? 바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어 매도 청구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은 부적절. 5번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사업을 하면 반드시 무슨 장소에서 하느냐? 정비구역에서 하지 정비구역 밖에서 하는 것은 절대 사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거 반복특성서 통과 여러분 풀어보시고 230페이지 27번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틀린 거 이것은 172쪽부터 173페이지 있습니다. 28번도 같은 문제예요. 28번도 172페이지 있는 건데 같은 문제예요. 자, 먼저 1번 보시죠. 토지동 소작화 사업을 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 그럴 때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할 때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느냐? 바로 이자는 사업 시행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이 아니라 바로 규약으로 정함받더라 그래야 돼. 경쟁 입찰의 방법 지워버리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에서 정함했더라. 규약. 지네들이 만든 사업할 때 만드는 자치규약이 있어. 규약. 규약이 정함했더라. 선정합니다. 근데 4번 조합원 수가 100명이 하면 조합청에서 정원에 따라 시공을 선정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을 조합할 때.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는 시행자들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공사에 관한 사항도 꼭 포함해야 됩니다. 5번. 그리고 2번 또 하나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라든가 토지동호 소유자가 하지 않고 공적 주인 관할 군수가 넘겨받아서 직접 아까 시행하는 것도 있었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는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는 주민 대표기관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주민 대표 측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하나 시공으로 선정해서 추천할 수가 있어요. 추천이 들어가면 추천한 자를 공적 주인 군수는 시공으로 선정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 하이한다. 그때 체크해. 하이한다. 그래 현대건설을 시공으로 선정해서 추천했다면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 진행해야 되지. 그래서 주민 대표 구성원인 토지노소자가 현대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기준을 두고 있어요. 주민 대표가 시공자 선정에 추천하면 군수 같은 자, 시장군수 같은 자, 시장 군수 이네들은 그 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할 의무가 있다. 28번은 172쪽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토지동 소유자가 이 건설업자라든가 또는 등록사업을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 맡기는데 선정하는 시기 조합은 무조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근데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합은 다 설립인가 받은 후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 할 때는 사업 시행을 받은 후 선정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230페이지 그건 풀지 않아도 됐고 234페이지 30번 30번을 보시면 자 주민 대표가 나오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7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권리관계 분쟁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대신 보내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는 의무로 주민 대표기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주민 대표에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토지동소자가 시장수 등 토지등사 등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위한 주민 대표를 정비구청시 구성해야 된다.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 3번을 봅시다. 3번 1번 3번을 화살표네. 그때 구성 어떻게 하냐 주민 대표에는 토지동 소재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2분 이상 지어버리고 가반수 동의 받아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구성해야 되냐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해야 돼. 이 수치과 아시고 구성했다면 합법적인 주민 대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가가 틀렸어. 이것하고 추진회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려서 안 돼. 추진회 조합설립 추진회하고 비슷했죠. 그래 조합설립 추진회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만드는데 이 조합이 하지 않고 공적 주체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때는 주민 대표를 지네들이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아까 근데 추진회는 바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만 구성해 25명 이하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주민 대표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자른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가반수 통일 똑같아. 토지동소재 가반수 통일이 돼야 돼. 그리고 뭐까지 받아야 합법적인 그 주민 대표 기구가 되고 추진회가 되냐 승인 받아야 돼. 승인권은 누구냐 시장 군수 등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바로 4번과 5번을 꼭 받으세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이 정비 사업을 한다. 그때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한 경우 있어서 주민 대표 측에서 시공을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이 들으면 5번 바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같은 공적지대는 추천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35페이지 1번 사업 시행계획 등인데 틀린 거. 이것은 174쪽하고 175쪽에 있는 상호로서 1번 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체크 시장 군수 등의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권자입니다. 그래 인가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재개발 사업자 지정개발자가 지금 시행자로서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시행가 신청을 했다면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은 그자가 미덥지 않다 사업하다 부도날 것 같다면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예치된 그 돈 갖고 이 친구가 문제 일으키면 땜박질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측하는 금액을 아셔야 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몇 번까지만 예측할 수 있냐? 20.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30을 주시고 20. 무슨 사업 할 때만 그러냐? 재개발했다는 지정개발자가 할 때만. 그러면 이 사업비가 1,000억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20% 예측할 수 있다. 그럼 200억이다. 200을 예측해서 예측했다. 예측했다면 이 돈은 200은 누구 거냐? 지정개발자 거다. 시장 군수권 아니다. 그러면 200억을 내줘야 될 건데 책임지지 않고 깨끗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업 끝냈다면 이 돈을 내줄 것인데 언제 반환하냐? 그것다 써요. 하게 할 수 있다 했다 할 수 있다 했다가 이같이 써봐. 이같이 예치된 예치금은 이와 같이 예치된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해준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해준다. 그래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줄 거 주고 받고 다 끝냈어. 청산 지급이 완벽하게 지급이 완료됐어. 그럴 때는 반환 주체 알겠죠? 다시 내준단 말이에요. 그 지정개발자한테. 그래서 그것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그때 사자 앞에다 말을 만들어봐야 씁니다. 사자 앞에다가 시행자가 작성하는 써봐. 2번 그래야 말 몇 걸어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지금 이 사업장이 있다면 그 안에는 노블랑치 많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삿짐 싸고 나갔단 말이에요.
없는 자들은 지금 이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 공가에 범죄들을 덕실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범지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범죄 예방 대책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인가시장 인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 어디다 더 가로등 더 설치하겠다, 어디다 CCTV를 더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 2번이 그거니까 봐두시고 그냥 지문대로 자주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이 시장, 군수 등이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신청 접수했어. 이렇게 보니까 정비그룹부터 200m 이내 그 숫자 알으세요.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인 학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교육 책임자인 교육장하고 교육감하고 얘네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 아셔야 돼. 뭐 한다고요? 협의. 그래서 그쪽 협의가 요청이 들어갔는데 여기 철거공사 들어가면 얘들 수업하는데 지나했으니까 방학 때나 좀 어떻게 시간 조절해서 그 사업을 철거자 같은 거 하도록 좀 했으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우리 요약집 164페이지도 있지만 이 지문만 깔끔하게 이해하면서 잘 정리하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먼저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두 가지 동관을 쳐요. 세입자, 소유자. 그네들을 위해서 임시거주조치로 설치 등 임시거주조치 의무를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의무상인데 1번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그 사업자가 철거되면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의 임시거주조치를 꼭 취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가? 그래요. 두 가지 사업에다 딱 줄 것이고 옆에다 써서 X죠. 재건축 사업은 아니다. 재건축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은 아니다. 뭔 사업만 그러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없는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하죠. 재개발 사업도 그 옆 동네죠. 그래서 없는 서민들이 바로 이사 가기 힘드니까 그에 상한 조치로서 임시거주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1번에서 알 것은 두 가지 사업만 이 하야한다 했다 체크하고 의무상이다. 그리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꼭 챙겨야 된다. 그 말 중에. 2번,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시행자는 이 의무조치를 취할 때 필요하면 국가 거, 지방자치단체 거, 토지, 시설을 일시 사용하면서 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때 임시 사용을 하고자 사용 신청이 들어간 경우 국가하고 지자체는 원칙 거절을 못하고 그 대부로 사용료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번 봅시다. 거기에서요 2번에 끝을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두 개를 딱 밑줄 거 봐요. 밑줄 것이고 밑에다 써. 무상사용. 국가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에다 동시 줄 것이어서 써요. 유상사용. 그래서 차이점을 딱 비교해 두셔. 묶어놓은 것은 공짜고 묶어놓은 것은 바로 돈 줘야 된가. 묶어놓은 것은 무상이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포함해 보면 틀려요. 알겠죠? 그게 이제 함정이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 것만 대부료 상료 면제돼서 무상사용이고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유상사용이다. 유상사용했다면 가로 열고 손실보상 해줌. 손실보상 해줌. 묶어놓은 것은 손실보상이 되냐?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 이걸 한눈으로 딱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 내용을 4번과 관련해서 5번에서 묶어서 비교. 4, 5 묶어서 비교. 4번, 5번 묶어서 비교. 4번, 5번 묶어서 비교. 문제 보고 계시죠? 문제. 몇 번을 비교하시라고? 4번하고 5번. 지문. 4번 보면 지자체를 제한 공공단체 개인 거 그따 줄 것이고 마지막에 손실보상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번. 국가 지자체는 그따 줄 것이고 마지막에 그 테이블의 상을 면제된다. 여기다 딱 힌트를 잡아서 핵심을 비교해 두죠. 비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5번.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좀 사용 좀 합시다. 우리 의무를 이해하려니까 필요합니다. 사용 신청이 들으면 원칙은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하는데 모든 경우 다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되냐? 아니다. 3개는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몇 개는 거절할 수 있다고요? 3개. 그게 3개가 떠올라야 돼. 사용 신청 전에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의 보호도 필요하니까 그건 거절할 수 있다. 알겠나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5번 틀렸죠. 제3자에 대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어. 이것은 거절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해설을 봐봐. 해설이에요. 어디 써놨을 건데 해설에 또 제3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 신청 이전에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해준 거,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내준 거, 또 사용 신청 전에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거, 3가지를 딱 암기해. 이것은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준다. 그럼 들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중에 이제 만약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 개인이 이걸 이자들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공사 다 끝났어. 공사 완료가 있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며칠 내에 그 임시 거주 시설 싹 철거해서 원상 회복해서 다시 반환 조치 들어가야 되는가? 30일. 여기까지 좀 받으세요.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으시고 해설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오른쪽에 3번 질문 좀 받으시죠. 3번.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3번. 이 3가지 사업이 있는데 3가지 정비사업,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제공사업이 있는데 3번 질문은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만 군택조건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 사업자 건축을 받은 때 등기할 때 채권 사지 않아야 된가? 주거환경 개선.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부터 밑줄 그으시고 마지막에 군택조건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것도 체크해야 돼. 적용된다. 그럼 틀리겠어. 그래서 된다가 틀렸죠.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슨 사업할 때만 주거환경 개선. 왜 그럴까? 시장 군수 등인 공적 주체가 해주니까 군택채권 사도록 한다면 결국 우리가 냈던 세금 갖다 바쳐서 사겠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우리 국민들한테 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